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미주한인 우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토 대학살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과 한국에서 열린 추모회에 다녀오신 박옥경 박사님과 린다모님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유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자, 유 작가님 진행 부탁합니다. 교수님. 여기는 네. 우리 일본에 네. 도착해서 아마 그게 8월 30일, 네, 8월 30일이 됐네요. 그래서 첫날 우리가 방문한 데가 아라가와, 이게 강인데 아라가와 조선인 추모비인데, 이 추모비는 오른쪽에 있는 봉선화 재단이라고 할까? 봉선화 사무실인데 조그만 건물이에요. 이게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옆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추모비를 보고 있는데, 호센카. 우리말로 봉선화는 양심적 일본인들이 만든 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니시카와 마사오 선생님.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를 그렇게 지키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앞에가 그 아라카와 강이 있고 거기에 조선인들 학살당한 사람들이 강에 이렇게 버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일본 군인들이 다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깊은 그런 장소지요. 예, 봉선화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 네, 무슨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단체인데 왜 봉선화 이름을 지었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봉선화 하면은 그 한국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구화경 책에서도 본 것처럼 예. 조선 사람들이 울적하면 불렀던 노래가 그 울밑에서 봉선화야 그 노래잖아요. 네. 그 노래처럼 조선 사람들이 많이 흥얼거렸던 노래가 봉선화 노래래요. 그래서 봉선화 사무실이라고 졌다고 하고, 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숲에 이렇게 조그맣게 계시는 분이 니오자카 나사오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선생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리키다가 간토 대학살 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 알게 되셔서 30년 동안 지금 조선인 학살만 연구하시고 그 추모제를 리더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이 봉선화라는 그룹을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리더하시면서 이 옆에 있는 그 주황색 지붕이 사무실인데 아주 조그만 가건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동안에 이 마사오 선생님이 모으신 자료, 그리고 번역한 책들, 기사들, 이런 걸로 만들어진 책 같은 것이 이 조그만 집안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분 혼자서 연구해 자료를 찾아오시고 기사를 만들어 모아오신 자료들이 이 조그만 집안에 꽉 차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가니까는 또 이 옆에 있는 이 추모비에다가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봉선화 나무 밑에다 쭉 심어놓고 그 위에 하얗게 조금씩 보이는 게 무궁화나무예요. 한국 조선을 의미하는 정원인데 거기에 직접 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100주년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학살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모하고 연구하는 장소가 이렇게 조그맣게 왜소하게 정말 구석진 장소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좀 힘이 들었고,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로 내팽개치고 있구나, 우리 역사를, 우리 동포들을, 억울하게 죽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세계 10위라고 하는 이렇게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책임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네, 일본 시민의 노력으로 그나마 초라해 보이지만, 사무실이 초라해 네, 보이지만, 네, 그나마 그런 어떤 인류애가 지켜진다고 하려나? 정의가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고 하려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는 그나마 신랄 같은 희망을 예, 민중들한테서 볼 수 있는 게 네, 있었어요. 네, 네. 좀 인류애를 느껴져서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네.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간 단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뭐 신학생도 왔다 가고 어떤 단체에서 올렸다고 하기도 하는데 요 장소가 얼마나 조그마냐면 한 4평 될까요? 4평? 4평도 안 될까요? 한 3평 정도 될까? 아주 조그만 장소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을 추모하는 정말로 조선인만 추모하는 비로 세워진 장소에 한 장소에 조선인만 추모하는 비로 세워진 곳이 일본 전역에서 한 3평 정도의 크기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날은 이제 일본이랑 제일조선인 그리고 중국인 학살자에 대해서 희생하는 추모회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아주 굉장히 큰 시민회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추모회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인들도 많이 모이고 뭐 중국에서도 오시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큰 시민회관에 입구에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일본에서는 간또 대학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러고 뭐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외면하고 있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이날 제가 갔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양쪽 테이블로 한 10m씩 쫙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간또 대학살을 추모하고 기록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홍보하고 자기네가 출판한 책을 판매하는 건데 입구에서부터 한 10m 길이 쪽으로 양쪽으로 쭉 책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간또 대학살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없다. 그렇게 관심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없다. 그냥 제일 조선인들 몇 분, 그리고 한국에서 뭐 김종수 관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지. 그거 계속해서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같이 그때 있었던 자료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또 대학살에 대한 자료나 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날 추모에 가서 지금 이제 비디오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동학 사건에서부터 간또 대학살 때 학살된 조선인 학살, 뭐 안중근 의사, 우리 구화경책도 있었고 유관순에 대한 책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지리에 관한 책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일본어로 되었고 일본 단체들이 연구하고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민중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모회니까 뭐 일상적으로 관계자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또 음악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추모사 올리는 이런 순서들은 뭐 일반 거랑 비슷했지만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현장에서 나와 있던 책들 그리고 그 간또 대학살을 추모하는 연구하는 여러 단체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좀 기술이 미흡해서 앞뒤로도 그나마도 자르고 그나마 그 화면이 좀 선명한 것만 모아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조선인 학살들, 조선인 항고, 동학농민 여기서 학살들, 일본 사람들, 뭐 안중근 책도 있고 유관순에 관한 책도 있고 일본에서의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의외로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해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록하고 싶었고 잊지 않고 싶었어요. 보이죠? 네. 대학살 때 조선인 학살들, 1905년일 때 조선인 한국에서 있었던 조선인 학살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 행동이라든지 모임 안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예,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박 교수님? 네, 여기는 지금 사이타마 현 정수원인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구하경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경이 이 자리는 정확한 이 자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창으로 찔려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데 여기에다 그 묘비를 세웠고 이 김종수 관장님이 어떻게 그 일본 책에서 이 구하경에 대한 얘기를 읽고 이거를 얘기로 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수원이라는 것이 마을마다 있는 조그만 절이더라고요. 여기에 구하경 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묘지, 우리가 말하면 그냥 공동묘지처럼 여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묘비가 다 있는 장소에, 그러니까 절에서 비도 관리하고 그 죽은 사람들 오면 이렇게 비석도 세워주고 이러는 절인데, 이 구하경 비는 그 유일하게 일본에 있는 유일한 비예요. 그 누가 죽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울산인가 뭐 경상북도 사람인데 고향이 어디이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었다고 자세하게 이 사람이 그 이름이랑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석이라고 해요. 개인 비석. 희생자 그것도 중에서는 유일한 비석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구하경이랑 같이 살았던 일본인 친구가 구하경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본인이 세웠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어 있지만 그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당시에 세워져 있는 유일한 비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네, 여기는 요코하마초 추도 행사가 있었던 장소인데요. 이 요코하마초라는 것이 공원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요코하마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유령관이에요. 그러니까는 간토대 학살 때에 죽은 일본인들, 그리고 1945년도 그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희생된 사람들이 이 유령관 안에, 오른쪽에는 간토대 학살 때 희생된 사람들, 왼쪽에는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같이 유령이 돼 있어요. 같이 추모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토대 학살하고 원폭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이 간토대 학살은 자연재해로 죽은 거고 원폭이라는 건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켜 갖고서는 패전하면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냥 자희생자로 추모하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는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들이 뭐 종교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이 유령관 안에 그런 종교들을 다 표시해서 지은 유령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쿠야마초 공원이 굉장히 큰데 이 유령관도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그 안에서 그 옆에 지금 있는 사진은 조선인 추모비인데 이게 1990년도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돼서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공원 전체 공원에서 아주 그 공원 둘레길에 조그맣게 아주 그 둘레길이니까 이제 정원으로 꾸며놔서 나무를 쭉 꾸며놓은 거 그 중간에다가 조그맣게 조선인 추모비를 세웠더라고요. 일본 국회에서 통과해서 세운 조선인 추모비인데도 거기는 한 평 정도? 한 평? 한 두 평 될까? 그 정도 조그만 비예요. 근데 지금 동영상에 나오면 이 추모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인데 동영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대로 소개는 못하고 있지만 이 요코하마초에 그나마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일본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추모비가 있다. 것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치면은 10,000명이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독일에 있는 기자 그 사람 한 2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도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는 자기네는 그냥 희생된 사람으로 추고되어 있고, 자기네가 죽인 조선인 학살자 추모비는 정말로 소규모로 되어 있고, 그날 추모식 하는 것도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아주 조그만 장소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철책을 쳐놓고 그 이상을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큰 행사인데 왜 이렇게 철책을 쳐놨냐, 철책을 치워달라고 제가 막 그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치운다 그러면서 나보고 막 그 철책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설명하는 분한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조금 벌써 30년 동안 추모식을 해오고 있다는데 왜 천막도 조그만 거 큰 거 2개 해서 몇 사람 못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수백 명이 떼약볕에 서 있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음향시설도 안 좋아서 전혀 뒤에 있는 사람 들리지도 않고 이런 추모식을 30년 동안 해왔냐 그랬더니, 그 공원에서 더 이상 자리도 크게 안 내주고 음향시설도 못하게 하고 또 더 넓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아주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앉아서 철장을 쳐놓은, 그러니까 펜스 쳐놓은 데는 못 넘어가게. 정말, 알수록 화가 나고 예, 답답했어요. 예. 그 홀대, 핍박에, 괄시, 뭐 그런 단어가 자꾸 네.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100년 전이라 달라지지 않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구하경 묘비 옆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은 거기에 이렇게 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국악협회에서 나오신 분인데 무속인 영금 아씨.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굿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넋두리 같이 울면서 구하경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남자 무속인이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간토 지진 때 조선인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 말을 물어본대요. 그러면 조선인들이 그 단어는 말을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죽였는데, 이 무속인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제 한참 이거 한 5시간 걸렸죠? 네, 이 굿은 5시간 동안 했어요.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재단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 여기는 지금 땅에 앉아 있는 거고, 이 재단 앞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춤을 추고 그 구하경 묘비 옆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고 노래를 하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고요. 내가 너무 놀라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놀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기저기 불난리가 났어. 우리야 살려주세요. 뜨거워 살려주세요. 나는 겨우 나와서 도망쳐서 저기 저쪽에 저기 저쪽으로 도망쳐갔는데 도망쳐서 숨어드는 길 끝에 어떤 사람이 말을 붙잡고 어떤 말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양반가중으로 태어났어도 글을 몰라.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내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를 못하고 내가 주고행 고지센을 해보라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발음하기 어렵다는 게 주고엔 고디센 네, 맞아요. 15엔 15점. 주고엔 고지센이 뭐요? 그게 무슨 뜻이길래? 뭐요? 도대체 뭐요? 15원 15점. 주고엔 고지센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해서 구화경뿐만 아니라 당일에 학살된 조선인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감정들을 내가 지금 죽어서도 한이 안 풀린다. 여러분이 내 한을 좀 풀어주고 나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 당시에 죽었던 그 마음들을 전부 다 풀어내면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너 마음 아니까 편안하게 잘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해서 보는 내내 정말로 그거 하는 동안에 지금 그게 뭐요? 그러면은 15엔 15전 뭐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정말 조용하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 분이 풀어내는 이야기를 다 험숙하게 듣고 정말 눈물이 막 솟구칠 정도로 실감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때에 아 저런 심정으로 정말 죽었겠구나.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겠구나. 그런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 굿하시는 분들의 저는 평생 굿을 처음 보는데도 그 굿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장면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고 제일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이진희 교수라는 분인데 일리노이스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은 얼마나 한국 자료집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론은 1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근데 그렇게 부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뭘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숨기고 싶은 일이 많은데 뭐 연구비, 장학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그런 장학금을 줘가지고 큰 대학, 하버드 같은 대학에 돈을 줘서 연구 자료를 공장과 같이 만들어낸다. 알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데 참 정말 미처 생각지 않던 거를 다시 상기하게 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인 학살과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제노사이드다. 이거는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은 국제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근데 이제 일본 NGO 시각에서 보면은 식민지 지배는 범죄, 식민지 지배 자체를 국제 범죄라고 본다. 근데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런 같은 시각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민단체와 그 정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말하고 있고, 연구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기념관이나 그런 데 방문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국제인권재판소, 범죄재판소가 네. 있어도 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게 없대요. 그리고 워낙 큰 국가들이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로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제노사이드가 유태인 학살도 있기는 하지만 미 대륙에서 그러니까는 인디언 학살이잖아요. 인디언 학살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데 그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진짜 이 선진국들이 다 책임을 지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막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인권 법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구량호 변호사님이 동북아에서 아시아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조선이 우리 한국이 당한 제노사이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에 의해서 제노사이드 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천안에다가 동북아 국제범죄재판소를 만들어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9월 1일 날, 2일 날에 아까 처음에 그 봉선화 우리 조선인 추모비가 있다고 하는 봉선화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을 채집하고 그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봉선화에서는 이때까지는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추모제를 했었대요. 근데 올해는 100주년을 맞아서 그 봉선화회에 있는 청년들이 이번 추모제를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순서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시작부터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게 오면은 그 누가 참가했다고 이제 사인하면서 꽃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꽃들을 받아서 그 무대 앞에 가서 개인들이 다 꽃을 꽂고 추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앉는 이런 순서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날 그 추모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왔어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도착하면서 이름 서명하고 꽃을 앞에서 나눠주면 꽃을 받아서 일본에도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 시민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많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 비율수로 하면 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강변이 여기가 강변인데 이 강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인들을 학살해서 한꺼번에 수백 명을 이 자리에다 매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이에요. 매장한 현장. 그 현장에서 추보식을 매년 하고 있고 그때 매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후에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래도 뼈라도 찾겠다고 하고 거기에 매장에 해서 그거를 본 증인들을 찾아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땅을 파헤쳤더니 아무 유골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왜 유골이 분명히 여기에 다 한꺼번에 매장을 했는데 왜 없지? 하고 그 당시에 간도대학살 있었던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군이랑 경찰이 와갖고 오밤중에 그 매장했던 뼈들을 전부 다 뽑아서 옮겨갔다. 그러면서 간도대학살 때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여기가 그 현장이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매주 강변에서 추모제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앞에서 꽃을 하나씩 다 받아와서 전부 다들 개인적으로 추모 인사를 하고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9월 3일 날 마지막 추모식인데 이거는 한국에 있는 CR재단에서 주도해서 간동대학살 100주기 추도 넉전이라고 해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종이 인형들이 당시에 학살된 그 6,661명의 종이 인형을 다 만들어 와서 추모를 해주는 거예요. 꽃상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해주는 것을 이 넉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재처럼 그냥 보이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라도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날이라도 좀 편안하게 안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살아있는 사람 마음 위로하자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해요. 많은 문화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간도대학살을 기억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 고맙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간토 대학살 100년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은커녕 우리 정부의 무관심과 일본의 아나무인적인
대응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한일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박옥경 박사님과 린다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간 만들어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